우리 처음에 수업 1교시가 아니면은 그냥 수업 자체가? 수업 자체가 7시 35분이요. 6시 35분이요? 7시요. 아.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이거 텔리과는 기억 1번은 뺄게요. 1번은 빼고요. 나머지는 오답노트 써주세요. 뭐 무리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사실 내면 안 됐던 건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냈네요. 붙여서 맞으면 어? 붙여서 맞으면 일단 한번 해봤으면 그냥 쓰세요. 혹시 네, 숙제한 거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다 같이 그 본교재 책이니까 그냥 같이 그 워크북에서 본교재부터 먼저 혹시 있으시면 114쪽에 14쪽에 5, 6, 7, 8이요. 5, 6, 7, 8 이거 이따가 쌤이 그냥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금 하고 다시 질문 받을게요. 5, 6, 7, 8 다들 어려워하는 생각이 상으로 공부는 진짜 많아요. 왜요? 그거 못했어. 쌤 깜빡하고 빼고 14페이지 빼고 쉬는 시간에 할게요. 그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11쪽에 그 밑에 거 2번 2-1을 3 네 그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제곱 루트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하네요 여러분. 네 없죠 말고는? 오케이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네 수업 시작을 제곱 루트로 하면은 이제 다들 짜증나니까. 여기 10쪽 보시면요 제곱근의 그 뭐냐 제곱인수의 관계 어쩌고저쩌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좀 딱딱하니까 갖다 버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 두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루트 4랑 루트 5라고 써있는 얘네 두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모자를 썼어요. 어떤 놈은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숫자고 어떤 놈은 제곱을 했을 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척이라도 해봐.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랑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숫자 왜 왔어? 네. 왜 왔어? 네? 너 왜 지금 왔어? 지금 왔어? 네. 지금 처음 왔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 왜 자꾸 우리 반인데 왜 자꾸 우리 반을 몰라 그래? 너 우리 반 이제 아니잖아. 엉덩이 많이 떨렸는데? 엄마 좀 받았어. 아니야. 말 골다봐. 끝나고 어머니 데리러 오셔? 그럴 것 같아. 오길 잘했다. 근데 어머니 가져야 완전 꼰대. 씨발 눈꽃에 안 된다. 어머니들 다 시간이 씨발 엄마한테 무조건 좋아하고 나 진짜 정말 힘들다 진짜. 현명히 스트레스 폭발. 진짜 나 8시 반에 공부하고 쓰기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씨. 쌤 성적이 나쁘해지셨어. 그 때문에 이렇게 너가 한 절반 정도 차지했어. 네, 볼게요. 루트 4랑 루트 5랑 보면요. 어때? 누구는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요. 2라고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루트 4라고 이렇게 고집해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5는 어때요? 저거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숫자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소수점 10자리까지 외울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수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뭐 그 정도는 이제 외우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재수 없으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얘는 이게 최선이에요. 대충 2.2 정도. 이거 근사값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체가.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최선이죠. 루트 5로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야. 누구는
어떤 놈은 왜 루트를 썼는데도 그냥 2라고 나가는데 어떤 놈은 왜 루트를 썼는데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는지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둘이가. 그쵸?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봤더니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간 놈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루트 4라든지 아니면 루트 9라든지 루트 16, 루트 25 뭐 이런 애들이죠. 얘들은 다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요.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4, 9, 16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슨 수예요? 소인수를 제곱하는. 오우 좋네요. 그러니까 제곱수라고 표현해요. 그런 숫자들은요. 제곱수만이 루트를 씌웠지만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숫자들을 이제 통칭으로 부르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제 우리가 제곱수인 거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매번 숫자를 다 제곱해가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111 제곱한 숫자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12,321입니다. 우와. 아 이거 쉬워요. 100. 그러면 4번짜리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수의 신비예요. 7개 11111 곱하기 1111이면 1, 2, 3, 4, 5, 6, 7, 6, 4, 6, 5, 4, 3, 2, 6, 4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제곱수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수를 제곱한 수다라는 굉장히 성의 없는 정의가 있을 텐데 이거 이제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 숫자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내가 한눈으로 봤을 때 딱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숫자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냐면 제일 좋은 확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굉장히 짜증났지만 한동안 안 써서 굉장히 행복했던 근데 다시 써야 하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거의 유일한 확인 방법이에요. 내가 진짜로 제곱을 해보지 않는 이상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모든 소인수들이 지수가 짝수다 뭐 그런 답이 없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요. 직접 해볼까요 한번? 우리는 36이라는 숫자랑 한번 48이라는 숫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36은 소인수 분해 해보면 기억 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요. 48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소인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얘네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뷔페로 치면 약간 그 음식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음식의 종류들이 있어요. 똑같은 2랑 3이라는 종류의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2접시씩 있습니다. 얘는 4접시가 있고 1접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가 더 많죠. 근데 더 많고 적냐 그딴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이 다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누가 하나라도 홀수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짝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곱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굳이 계산은 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숫자가 겁나게 큰 애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의도적으로 좀 키워보면요. 네,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쵸?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나는 이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제곱수냐 아니냐 딱 그것만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라고 얘기하면 이거 제곱수 아니야? 제곱수? 맞아요. 그냥 이게 짝수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뭐 많든 작든 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짝수이기만 하면은 그냥 제곱수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제곱수니까요. 모든 제곱수들은 이거 봐봐요. 다 어때요? 다
그 모자를 벗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모자를 벗기고 나올 때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반씩 나오게 됩니다. 2는 3개로, 3은 4개로, 5는 1개로, 11은 2개로 이렇게 절반씩으로 줄어들어서 나오게 돼요. 루트를 쓰면요. 제곱수 상태에서. 이해될까요? 이게 이제 제곱수를 쓰는 방법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제곱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근이죠. 제곱근의 대소관계라고.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7이랑 8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수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8이 더 쉽죠? 라고 7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다고 제가 믿을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루트 7이랑 루트 8 중에 누가 더 크게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루트 8이 당연히 크겠죠. 상식적으로요.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럴 것 같다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정사각형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면은 한 변의 길이도 더 길 겁니다. 맞죠? 얘가 4고 얘가 9면요. 얘가 넓이가 더 크면은 당연히 한 변의 길이도 더 길 거 아니에요.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절대 진리예요. 한 변의 길이가 거꾸로 얘기해요. 넓이가 더 크면 한 변의 길이가 더 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얘가 7이에요. 우리 이제 루트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왔다 보니까 한 변의 넓이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얼마야 돼요? 각각이 정사각형이니까 땡큐. 얘가 루트 7이고 루트 8이겠죠. 그러니까 넓이가 더 크면요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루트를 씌웠을 때도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네, 이 마이너스 보호가 붙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도대체 누가 더 클 거냐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그러면 누가 더 클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요. 2랑 3 중에는 그러면 3이 더 크지.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3 중에는 그러면은 루트 3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거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꾸로 바뀐다라고 그냥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좀 천천히 풀더라도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풀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 루트 문제만 빼면요 여기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루트 하면은 제가 꼭 좀 네, 외워두라고 말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앞으로 수학을 위해서는요. 루트 얘기했나? 저번 시간에 대충 1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 근사값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4는 아니잖아요. 그냥 1.4 정도로 생각해도 편하다는 거고요. 얘는 1.7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셔도 돼요. 사실 풀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디다 써놓고요. 그냥 3개는 외워두세요. 이 정도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들 대소관계 어려운 문제들이 100%라고는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한 70% 정도는 해결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고생 공식까지 배워야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꽤 어려운 문제거든요. 루트 2 플러스 2랑 루트 5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하면은 머리 아파요. 이거 생각보다 이 문제가. 그 고생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요. 루트 2 대충 1.4라 그랬으니까 얘가 한 3.4 정도 되겠네. 루트 5가 2.2라 그랬으니까 얘가 한 3.2 정도 되겠네.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좀 외웁시다. 그냥 피타고라스 외우듯이 그냥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문제 좀 풀어보고요. 어차피 10분 남았는데 이거 제곱 루트 문제 설명해봤자 네,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뒤에 12조 예, 네, 2죠. 그래서 제곱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쓸 시간 좀 드릴까요? 개념 노트. 네. 루트 2, 루트 3, 루트 5죠. 네. 아, 그냥 근사값이 저 정도 된다는 거. 방금 못 들었어. 아니 제 지금 집중해서 루트 2 플러스 2랑 루트 5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정직하게 수학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2단원까지 배워야만 풀 수 있어요. 1단원 루트만 배워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보는 것보다 훨씬. 몰라도 되는 네? 저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걸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다. 어차피 나중에 2단원을 가야 돼요. 근데 2단원의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원래는 풀어야 되는 건데 어려운 내용 가지고 안 풀어도 돼요. 그냥 네, 이거 알면은 그냥 루트 2 플러스 2랑 루트 5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은 원래는 이게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렵게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근데 그냥 이 정도 되는 숫자다라고 외워두면은 이거 1.4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좌변이 지금 그냥 3.4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을 때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랑 3.4랑 3.2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게 더 크잖아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게 더 크잖아라고 풀 수 있다고. 그 어려운 뒤에 거 내용 안 쓰고 1.4를 대충 제곱하면 2쯤 된다는 거죠. 1.7을 대충 제곱하면 3 정도 되는 거고 2.2 정도 제곱하면 5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니 1.4랑 2를 더하잖아 지금. 얘는 그냥 2잖아. 얘는 그냥 2.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처럼 머리가 터지는. 그래서 네, 그냥 외웁시다라고 받아들이자. 예전에는 제가 루트 6, 루트 7 뭐 이 정도까지 외우라고 시켰는데 요즘은 좀 효율이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잘 안 나와서 시험 직전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외우라고 하겠지만 여기 정도까지만 외우면 사실 그 이후부터는 굳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저기요 문자가 2까지 2 더하기 2까지 가면 그럼 루트 4죠. 그럼 이러면 루트 4잖아. 그러면 왜냐면 루트 안에서 2 더하기 2. 그럼 2죠. 그러면. 없어? 노트? 네. 나 어차피 수업 다시 들을 거니까. 노트 없어? 왜 안 써? 이거는 새로 하는 거네. 주문이 그런 이걸요? 네. 이거 나가지도 않은 걸 어떻게 써? 전에 했어요. 이거 언제 했어요? 나 그 전에 했지. 그 전에. 예, 뭐 지워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증명이에요, 일종의.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나쁘진 않지. 지울게요, 배수관계와. 그러면 필요하면 또 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네, 그 여러분들 이게 숫자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숫자잖아요. 이것도 또 수직선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수로만 얘기할까요? 3번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정수들을요 일종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하냐면요, 그 버스 정류장처럼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정수는 그냥 어떤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를 다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루트로서 정류장의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2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 3은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
4는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수라고, 이게 이제 루트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제곱을 했을 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숫자를 바꿔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는 요 사이에 어디로 들어갈까? 여러분들한테 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뭐 버스 타고 가. 네, 너 어디 있어라고 물어봐, 친구가. 그러면 뭐라 대답해요? 옆에 나무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뭐 저라고 하겠죠? 그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면 어느 정류장이랑 어느 정류장 사이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류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정수예요. 이렇게. 그럼 루트 2는요. 어디 사이에 있겠어요? 당연히 1과 4 사이에 루트 2가 있을 거니까 루트 2요? 1이랑 2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알아듣겠죠? 대충. 그래서 1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루트 10은요. 제곱을 했을 때 10이 되는 숫자는 얘는 어디 있는 숫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대충 3이랑 4 어느 정도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야 너 루트 10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3이랑 4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야 그거 사이에 뭐 나무가 뭐 80개 있는데 그 중에 32번째 나무 옆에 있잖아. 왜 그냥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라고 하면은 뭐 싸우자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주면 돼요.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 있다고.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는. 어차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3번 문제를 보시면요. 루트 5 플러스 x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루트 5에 위치해 있어요. 얘랑 3 사이에 있는데 얘가 자연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를 벗기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류장에서 내려야지. 아무 데서나 기사님처럼 내리려 하면 내려줘. 안 내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사이에서 이제 내릴 때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플러스 x라 그랬으니까 버스 노선 방향이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플러스 x래잖아. 오른쪽으로 가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류장들 중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내릴 수 있어요? 제일 빨리 내릴 수 있는 데가 여기지만 뭐 굳이 여기서 안 내려도 되고 여기서 내려도 되고 여기서 내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5 현재 상태는 여 정류장과 여 정류장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지나쳤어요. 여기서 내리고 싶었는데 안 됐다고 친다면은 그럼 어디 가서 내리면 돼요? 여기 가서 내리든지 여기 가서 내리든지 여기 가서 내리든지 선택지가 많겠죠. 그래서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제일 작은 x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얼마면 돼요? x가? 아니지. 그러니까 x가 뭐가 돼요? 5에다 얼마를 더해야 9가 돼요? 4.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쵸? 근데 꼭 x가 4일 필요는 뭐 없죠? 내가 원하면은 16이 돼서 내려도 되는 거니까 얘가 11이면은 16 되는 거고요. 뭐 얘가 20 되면은 뭐 25가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제일 작은 뭐 두 자리 수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야 뭐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루트 20-x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죠. 루트 20이니까 마이너스 x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노선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마이너스 왼쪽이죠? 빼자고 그랬잖아요. 루트 20-x면은 얘는 숫자다 보니까 무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종점이에요. 모든 숫자들 루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종점이 정해져 있어요. 왼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한정돼 있죠. 뭐가 되면 돼요? 루트 16이든지 루트 9든지 루트 4, 루트 1까지겠죠. 자연수가 됐으면 여기까지 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0까지도 포함을 해줘야겠죠. 문제가 뭐라고 써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처럼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까지밖에 안 되지만 얘가 이제 정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0도 정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x니까 두 번째 거는 x가 이제 4던지 11이던지 16이던지 19던지 이렇게 4개죠. 가능한 거. 까지 종이 왜 안 치지? 아까 쳤어요. 쳤어? 네.
여기 원래 잘 안 들려. 3분 되고. 선생님 책 좀 가져갈게요. 채점 할게. 김석준한테 뒤에 왔어. 나가자. 채점 할게. 네. 학원이랑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못 와요. 목요일이랑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못 와요. 왜 이래? 저희 가족이랑. 목토? 네. 영상 선생님 보내줄 테니까 영상 보고 해. 그 정도면 영상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거 이해돼? 자꾸 내일 오시네 여기서. 몇 분까지 쉬어요? 30분. 응? 왜? 뭐야? 그래서 어디 가? 친구 사와. 선물이요? 네, 저 좋았어요. 선생님, 저 바지예요. 장난이었어. 맛있는 거 나 사먹어. 저요. 나도 없어. 저도 없어요. 선생님 거지. 선생님 진짜 거지야. 미안. 너네는 가짜 거지야. 난 진짜 거지. 내가 나가려고 했거든. 내 치마 보이냐? 뭐하냐? 아, 진짜 말을 안 들어. 아, 졸려서 그래. 집에 좀 잘 돼? 그만 좀 좀 쉬는 시간 자든가.
봐. 우와. 죽게 밀리지 말고. 지민이 썼어? 기억은 나? 뭐였는지? 가람이는 저거 안 했던데? 뒤에 스탑 페이지. 하나도 모르지 마. 객관적이 되게 생겼어. 완전 수줍게 했어, 수줍게. 미치겠다. 미친다. 맞았어. 그냥 쓰는 와, 씨. 거. 오늘 에너지 다 썼어. 몰라. 몰랐고 와요. 쏘가? 벌써 뭘까? 여기 오답 썼어? 저 못 가졌어요. 저 집을 못 들렸어요. 썼어? 네. 뭐 다음 시간에 없으면 2배로 쓸 거야? 아 진짜 썼어요. 아니 안 가져와도 그냥 두 번 쓰고 싶은 거야? 네. 빨리 쌤 보고. 아 진짜로. 아니 약간이 아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믿는데 안 가지고 온 벌이야 이거는. 네? 안 가지고 온 벌이야. 버리는데요. 아니 벌이 아니라 이 집 그 아 다음 시간. 쟁여놓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만약에 안 가져왔어. 그러면 2배로 들어가요. 알았지? 2번 써야 쓸 거야. 규현이 삭발 어떤? 아니 그건 아닌가. 너무 과하지 않아? 숙제 안 배우고. 아니 나 그 S클래스 영화관에서 그거 막 그거 쓰는 거 있잖아. 목표 거기다가 100점 아니면 삭발 이렇게 써놨는데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보고 너 삭발할 거야? 야 너 혼자 만져봐. 아우. 서울대 때. 이거 쓰고. 네? 아저 금방 쓸 거 같아. 알았어. 아 해봐 왜? 아 했으면은 잘 봤을 거 아니야. 똑같이 내는데. 아 추워. 너무 추워요 진짜. 아니 저희만 추워요. 오던 묻었어? 네? 오던 묻었어? 아니 그런 거 있어. 너무 웃기다. 고선이 오늘 이거 선생님 되게 쓰라고 했잖아. 맞아도 쓰라고 했잖아. 중요하니까. 근데 고사이는 선생님 이거 둘이랑 엮일 일 없잖아. 써왔어 봐. 그러면 괜찮. 더 180이 괜찮지. 마음에 안 들어. 쓰고 가. 쓰고 가지고. 경찰서예요? 어? 경찰서. 공을 진작에 쳤어요. 아 쳤어요? 네. 30분이라며요. 지금 30분이잖아. 아니 왜 중이 28분에 있으면 2분 아, 선생님 좀 늦게 해가지고 좀 더 쉬게 해줬잖아. 이제 하면 되지. 쌤 그럼 저희 31분에 아니 썼어 이거? 쓰고 가? 네. 아좀 시간을 들여 숙제 하는 거. 그 선생님 그래서 똑같이 냈잖아 시험 문제를. 똑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름 배려한다고 하는 그럼 거. 아직 시험 안 봤는데. 어? 아 맞다. 나 똑같이 내요 보통 그런 거.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뭐한 마리. 진짜. 야 이게 쌤이 가볍게 지금 내가 인성 때문에 지금 괜찮아? 네? 네? 늦게도 숙제 안 해와. 도착을 핸드폰 하고 있어. 이게 만약 나 탓이야 이게. 저 분석을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이러고. 네? 어떡하라고 이러고. 만약 이게 내 잘못이냐고 지금. 아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니 잘못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봐보라고. 이게 지금 만약 내 잘못이냐. 아니 이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죠. 아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예, 볼게요. 애도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똑같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루트를 썼는데 또 불구하고 자연수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뒤에 이렇게 끝도 없이 가고요. 이게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가요. 이렇게 돼야지만 제곱수가 돼서
빠져나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루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의 상태가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40x가 지금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40x가 제곱수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는 어땠어요?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같은 걸 쓰지 않아야 돼요. 그냥 더해서 내가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소인수분해를 쓸 수밖에 없어. 얼마를 곱해야 제곱수가 되는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뭐 x가 40이면 되겠죠. 40 곱하기 40이니까. 근데 그게 제일 작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조금만 곱해서 제곱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가 40이면 돼요. 되기는. 왜냐면은 x 자체가 40이면 어떻게 돼요? 4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요 제곱수. 편하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그냥 x가 아니라 가장 작은 x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40까지 안 곱하고 조금만 곱해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하나하나 다 해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얼마를 곱하면 제곱수가 될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곱했을 때 제곱수가 되게끔 만드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밖에 없어요. 네, 제일 쉬워요 그게. 그래서 40을 소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예를요. 4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했어요. 소인수분해가 뭐 여러분들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치? 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x가 도와줘야 돼. x가 루트 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어때요? 상황이 지금 개판이에요. 아주. 그쵸?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2도 3개밖에 없대. 5도 1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지금. 그쵸? x가 지금 누구를 도와줘야 돼? 이를 도와줘 말아요. 이를 도와줘야죠. 3개밖에 없잖아요. 짝수계여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x가 2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2로만 도와주려고 봤더니 5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x가 얼마면 돼요 지금 현재? 10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으로 도와주려고 했더니 x가 40이면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크게 안 도와줘도 되고 그냥 10으로만 도와줘도 된다는 거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이해될까요? 네, 근데 여기서도 가장 작은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답은 10이 맞는데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요거까지 좀 같이 써주세요. 10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올해 우리도 있잖아요. 그쵸? 도와줘라고 했는데 뭐 오버해서 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도와줘 놓고서 어떻게 돼요? 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이나 더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가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맞춰줬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곱수가 되는 건데 제곱수 만들어 놓고서 짝수계만큼 더 투입시켜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죠? 돼요? 뭐 좀 오버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된다고요. 이것도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큼 도와준 다음에 더 도와줘요. 이번에는 3의 제곱을 이렇게 도와줘도 돼요. 지 맘이죠.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나는 여기까지만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나 도와줍니다. 여기서 이렇게나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줘도 되죠? 그쵸? 이렇게 끝도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일 작게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제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닐 겁니다. 제곱수라는 게 뭔지 알고 이게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알면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힌다고 한다면 소인수분해가 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막히는 게 조금은 올 수도 있겠죠. 계산의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 x의 개수를 다 구하면 그거 다 구해야 돼. 근데 x의 개수를 다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도와준다면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하면 무한대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문제가 조금 심하게 나온다고 싶으면은 그랬을 때 두 자릿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해봤자 여기까지네요. 두 자릿수니까 3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장 작은 세 자릿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문제가 좀 쉽고 교재도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낼 거고, 저도 시험 볼 때 이런 것까지는 안 낼 거예요. 그냥 가장 작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문제로 낼 거니까. 그리고 RT는 CRT죠. RT는 제가 내는 게 맞지만 CRT는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라서 운전이 제가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CRT에서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틀리면 기분 별로잖아요. 몰라서 틀리면 기분이 2배로 별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계셔야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애는요. 이거 지울게요. 이번에는 루트 x분의 50이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소인수분해를 해야겠는데 얘도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미션이 더 어려워졌죠. 얘를 분수의 형태로 둬서도 안 되고요. 그쵸? 분수가 아니게끔 만들었어도 제곱수가 되게끔 나가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해주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소인수분해만이 답입니다.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빨리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x가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는 거죠. 이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요? 도와줘요. 도와줘야죠. 뭐 없애는 것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짝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2면 제일 작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방법이 있죠. 딱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x가 분모했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분수가 돼버리잖아.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안 되고 딱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야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다 같이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다 같이 약분되면 루트 1이니까 그냥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분수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제일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얘겠죠? 답이 될까요? 그 옆에 13쪽 보시면 네, 대소 비교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옆에서 말한 대로 여기 4번 보시면 13쪽에 위에 맨 위에 보시면 루트 1랑 루트 5의 대소 관계에서 2랑 5 중에서 5가 더 크니까 루트 1랑 루트 5 중에서도 루트 5가 더 큰 거고, 아까 정사각형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은 루트가 없네요. 얘네들은 대소 비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숫자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를 못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네. 7이랑 8 중에서 당연히 8이 더 크죠. 루트 11이랑 루트 12 중에서도 당연히 루트 12가 더 클 거예요. 이렇게나 쉬운데 문제는 이제 하나는 그냥 2고요. 루트가 없이. 하나는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수직선에서 옮기는 것처럼요. 2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얘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고 얘는 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숫자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은 2나 루트 4는 어때요?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숫자 자체가 다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그냥 제곱해보면요. 2는 제곱하면은 4죠. 루트 5는 제곱하면요. 진짜로 5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더 크니까 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루트를 씌워주던지 아니면 둘 다 루트를 벗기고 제곱을 시키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둘 다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 제곱하면 얘는 이거 제곱하면 3이니까 이게 더 크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음수끼리는. 그쵸? 그건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5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요. 1번 안 해도 되죠? 루트 3의 루트 5 누가 더 큰지.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7은요. 원래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루트 7이 더 컸을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었을 텐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부동 방향을 반대로 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15랑 4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아 얘는 제곱했을 때 15, 제곱했을 때 16. 이렇게 루트를 쓰는 것 자체가 제곱했을 때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개념 자체를요. 제곱했을 때 15, 제곱했을 때 16이니까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숫자가 아무래도 더 크겠지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수학을 국어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얘는요 분수라서 아주 짜증나죠. 네,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뭐예요? 제곱을 했으면 4분의 1이 되는 숫자죠. 제곱을 했으면 3분의 1이 되는 숫자다 보니까 루트를 똑같이 씌워줘 놓고 4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쪽이 더 큽니다. 약간 그 상식을 파괴하는. 아니면 제곱해봐도 되고요. 제곱하면 얘는 4분의 1,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5-1번은 해보시고요. 6번처럼 저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요거 이렇게 세는 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나와요. 앞으로 되게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지어주고 제곱수로 숫자 늘려가면서 세는 거는 앞으로 그냥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쓰라게 안 쓰고 진짜 아우. 화장실. 아, 좀 쉬는 시간에 하고. 저번 시간에 실컷 얘기했잖아. 네? 저번 시간에 실컷 얘기했잖아. 선생님 근데 왜 네.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은 왜 루트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루트 에비 스타일인데, 이거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15랑 루트 4 중에서 제곱을 했으면 얘는 15가 되잖아요. 그냥 얘는 16이 되잖아요. 4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받아. 근데 그러면 루트 4분의 1이 아니 안 갈래요. 4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원래. 3분의 1. 예, 그러니까 그 일관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쌤, 대신 제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왜 자꾸 왜 이러는겨? 저 처음 그러는데요. 아니 이게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냥. 아니 쉬는 시간에 그냥 넣으셔. 아 빨리 왔다. 하고 있어. 잘 쌤, 하고 있어. 네. 이거 쓸 동안 저희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요? 그 3번이 어디? 루트 5 플러스 x 이거? 그냥 이런 문제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루트 자체가 아예 써져 있으면요. 루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그냥 그 안쪽에 제곱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414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루트 3도 1.7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유일하게 어떨 때만 루트 4일 때만 얘가 2라고 이렇게 자연수라고 딱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루트를 썼을 때 자연수가 된다는 상황 자체가. 한동안 또 없다가 또 언제 돼요? 루트 5도 안 되고 루트 7, 루트 8 다 안 되다가 루트 9일 때 이렇게 또 자연수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연수가 된다는 상황 자체가 루트 안에가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을 거꾸로 하겠다는 거죠. 얘가 자연수의 형태로 나올 거면 루트 안에가 어떤 형태여야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제곱수여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x에다 얼마를 더해야 얘가 제곱수가 될까를 고민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자연수가 된다는 상황 자체는 루트 안에가 제곱수여야만 하는 건데 x가 이제 얼마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해도 되죠. 왜냐면은 4도 되니까. 근데 x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이거 말고 다음 숫자부터 x 자체가 4면은 이게 루트 9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수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제부터. 이해돼요? 다 썼으면 여기 밑에 문제 보시면요 루트 x가 2랑 3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그 하나의 키워드를 얻었어요. 루트를 굳이 루트로 안 봐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똑같이 다 제곱해서 살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루트 x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곱해서 x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만 제곱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학이. 여기를 제곱을 했으면 얘도 제곱을 해주고 얘도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얘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x는 자연수로만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쉽죠? K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기 6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일단은 소단원 하나는 끝났거든요. 물론 뒤에 무리수와 실수 얘기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제가 제곱 루트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라면 제곱근의 성질 얘기만 해야 되는 거면 그것만 할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고 넘어가도 오늘 성공하는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 까지 돼요? 숫자는 쉬워요. 요 얘기를 우리가 좀 다시 할 거예요. 네, 다시 할 거라고 사실 생각했어. 네.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딱히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여러 번 합니다. 네, 했던 거 없죠.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3이라고 하는 멀쩡한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시킨다고 한들 똑같이 3이 될 것이고요. 왜냐면은 제곱과 루트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니까요. 순서를 바꿔서 제곱을 먼저 시키고 루트를 씌운다고 한들 반대되는 개념끼리 상쇄되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하고요. 그냥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는 역할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곱이랑 루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 7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마이너스 23이 있고 플러스 23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알게 뭐예요. 어차피 없어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게 이제 우연찮게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썼던 거지. 그게 아니라 5라고 써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5라고 썼겠죠. 나도 여기 마이너스 23이랑 23이 없어지니까 그냥 5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리 얘네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3이랑 23은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왔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3에다가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워도 3이 되는 거고 뭐 루트를 먼저 씌우고 제곱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3이 되는 거니까 3이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제곱이랑 루트는 원래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마치 23을 더하고 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서 3이라고 쓴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루트라는 애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웠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냐면요. 제곱이랑 루트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3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예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3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반대되는 개념끼리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얘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과는 다르게.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게끔 무조건 양수 취급을 하게끔 마이너스 3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어떻게 얘네들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나 이 성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요. A가 되는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예상일 뿐이죠. A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양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절대값 A다. 무조건 양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실제값이 이제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뭐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위에 1, 1번이 질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2번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11쪽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루트선 제곱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3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제곱 안에가 어떤 상태예요? 음수인 상태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풀어서 써보면요. 이 숫자 자체는 뭐냐면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숫자죠.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어디 있어? 어느 나라 수학이야 그거? 안 되죠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 비워둔 게요. 마이너스 3을 루트를 씌워놓고 제곱을 하는 상황 자체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관찰력 있게 보시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애초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숫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없어요 그런 숫자는. 그러면은 3 말고 저 루트 앞에 있으면 그러면 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야? 저번 시간에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얘기해줬구만 민지가 물어봐가지고 요 숫자 자체부터 보면 안 돼요.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 음수라고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죠.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써있으면 이거 이상해요? 아니요. 이거 2가 뭐예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는 그 단원에 맞는 시야가 필요해요. 우리가 닮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닮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수학이 어딨어요. 실제값보다 비율이 중요한 수학이 어딨냐고.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실제값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지 비율이 중요한 세계가 어딨어. 있어요. 닮음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그 단원은 그 단원에 맞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 와서 3학년 1학기에 와서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냥 2는 이제 이게 아니라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숫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 중에서 음수잖아요. 왜냐하면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는 두 개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 중에 음수인 거죠.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도 당연히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숫자가 두 개인 것처럼 얘도 제곱했을 때 4 되잖아. 마이너스 2로. 플러스 2도 제곱했을 때 4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도 그럼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에서 양수, 그 중에서 음수 이렇게 두 개를 그거 말고는 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가 자체가 일단 두 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야죠.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숫자가 두 개잖아요.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도 두 개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도 2개고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도 2개예요.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유일하게 아닌 게 0 하나죠.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숫자요. 0이랑 마이너스 0이요. 세상에 이거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그쵸? 돼요? 헷갈리는 건 아닌데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돼. 이거는 완전 다르죠.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돼요? 네. 되게 돌고 돌아서 사실 이제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으면 당연히 네.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국어적인 용어 정리가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국어죠. 수학이 아니라.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요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곱과 루트는 서로 어떤 관계? 반대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숫자가 뭐로 써져 있는지는 상관이 없고 7에다가 제곱을 씌워도 루트를 씌우면은 7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순서를 거꾸로 해서요. 3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해도 똑같이 3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3한테 제곱을 쓰고 루트를 씌우면은 그러면은 3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3이 된다고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냐라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 방법을 하나를 딱 정해줬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기억을 못할까? 지점하면서 봤는데 단계를 나눠놓고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저도 그렇게 풀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절대값처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표현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 절대값 안에 있는 얘네들이 플러스 3이니까 얘는 기호 자체가 플러스죠. 얘는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고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냥 절대값 벗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 그냥 절대값 안에 써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내보내면 돼요. 일단은 그래놓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 한 번만 더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러스라고 쓰지만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완전 달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앞에다 그냥 마이너스 하나만 더 써주는 그냥 공식이에요. 그 공식 3항 1학기에서 쓰는 첫 번째로 쓰는 공식.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길이 곱하면 뭐 돼요? 그쵸?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잖아요. 어쨌든 절대값을 쓰면 무조건 뭐처럼 보기로 했냐? 무조건 양수처럼 보기로 했는데 플러스끼리 곱해서 플러스 3으로 보든 마이너스끼리 곱해서 플러스 3으로 보든 무조건 플러스처럼 내가 생각을 하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모든 문제다 다 저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번 보시면 개념은 저번에 썼으니까 지우고 2번에 1번 보면 루트 뭐라고 써 있어요? 2x의 제곱이다 라고 써있죠. 이거 하나씩 그 나눠서 놓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2x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만 보면 돼요.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것만 써주면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첫 번째 단계 끝이에요. 양수 음수만 구별하면 돼요. 첫 번째로 이것만 하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래 제곱의 루트는 없어져요. 원래 그냥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는데 대신에 어떻게 나와요? 괄호까지 같이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냥 2x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나오는 법은 없고요. 무조건 여기 제가 일부러 색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번만 앞에다 붙여주면 주면 돼요. 그냥 플러스라고. 이게 플러스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대로 쓰면은 그냥 뭐야? 그냥
플러스 EX라고 쓸 거예요. 뭐 그래서 한 거는 없긴 하지만 E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EX입니다. X가 0보다 크면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외우다 보면은 외워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네, 반쪽짜리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워만 놓고 계셔도 돼요.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외우세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되면 뭐 어쨌든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죠. 자, 이번에는 요 괄호 안에를 봐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만 EX가 이제는 0보다 커요? 작아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구분해야 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쵸? X가 0보다 작다 그랬으면 이거 지금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니까 이거 음수잖아요. 그쵸?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써놓으면은 이 문제 절반 이상은 해결한 거예요. 그냥 이게 먼저예요. 뭐 제곱의 루트를 없애네 마네 그거는 마지막에 할 일이고요.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놨으면 아 이거 제곱의 루트랑 없어지니까 얘도 바로 째로 써야지 라고 EX라고 쓰는 것까지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앞에다 부호를 붙여야 돼. 플러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붙이든 무조건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이기로 했냐면 이거 왜 써놨겠어 우리가. 이거 갖다가 붙이려고 쓴 거죠. 이거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EX라고 그냥 쓰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룰이야 그냥 여러분들. 돼요? 최소한 틀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해볼게. 밑에 것도요. 얘는 또 짱나게 이제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가 중요해요.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3x가 0보다 커 작아. 양수야 음수니까. x 자체가 양수래요. 여기 음수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 그럼 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곱이랑 루트는 원래 없어집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괄호 마이너스 3x로 나와요. 왜냐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3x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한 번만 붙여주면 그냥 끝나요. 이거 그럼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x니까 결과적으로 뭐 돼요?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죠? 그냥 3x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왜? 라고 하지마. 그냥 외워도 돼.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거는요 x가 0보다 작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3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제는 양수죠? 오케이.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냥 끝났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그럼 제곱 루트 날라갔어. 얘도 뭐 돼요? 다시 똑같이 마이너스 3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무조건 뭘 써줘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그냥 플러스 써주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럼 마이너스 3x 되겠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네, 됐죠? 그 밑에 좀 글 때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죠. 0보다 크다라고만 해도 지금 풀기가 짜증나 죽겠는데 x-5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필요 없고 그니까 저거 양수야 음수야 딱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x가 5보다 크네요. 그냥 아무거나 넣으세요. 5보다 큰 거 6, 7, 8 어쩌고저쩌고 상관없이 x 뭐 7이라고 해볼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쵸? 양수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제곱, 루트 같이 있어요. 그냥 저것만 하면 돼요. 저 괄호 안에 있는 x-5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딱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제곱 루트 날리면 어떻게 돼요? 괄호 째로 x-5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에다가 뭔가 하나를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죠. x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x-5입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x가 5보다 작을 때는 뭐냐라고 물어봤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거 나왔었네.
x가 5보다 작대요. 이번에는요. 5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1, 2, 3, 4 뭐 아무거나 0도 좋아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뭘 넣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내가 얘기해버렸네. 마이너스죠? 돼요? 그럼 끝났어. 이거 마이너스라고 정했으면은 제곱의 루트 날라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째로 x-5라고 나오겠죠? 거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그냥 답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싶지만 저게 답이에요. 공식이잖아요. 공식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거 그 반마다 달라가지고요.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양수가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CM도 계세요. 뭐 훌륭한 방법이죠. 근데 저는 네 그냥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러거든요. 그냥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해되니까. 그 옆에 거는 근데 네 왜 x가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근데 x가 만약에 4면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4 마이너스 오면 마이너스 1이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얘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기면 얘를 그 이항시켜 볼까요? x-5는 뭐예요? 0보다 작다라고 써있죠. x-5가 0보다 작대요. 무조건. 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싫으면 괜찮아. 그냥 숫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었을 때 음수면요. 여기 있는 범위에 있는 애들 다 음수예요. 그냥. 그러라고 범위를 준 거예요. 그렇게 치졸하게 안 됩니다. 범위로 막 사기치면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을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다시 맡겨볼게요. 대신에 14쪽은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를 했냐면 사람에 따라서 복잡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5번부터 풀어볼게요. 14쪽에 A가 0보다 작대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 안 해주면 이런 류의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범위는 줍니다. 문제에서. 그랬을 때 루트 A의 제곱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저처럼 그냥 괄호 쓰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4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괄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별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A 자체가 지금 음수. 이거 마이너스죠? 음수. 네, 고맙습니다. 얘는요? 얘 양수죠. 얘는요? 음수죠? 뭐 A가 원래 음수인데 4 곱했으면 더 큰 음수지. 그렇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본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 이상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곱 루트는 원래 그냥 바뀌면 되니까 여기서 제곱 루트 없애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괄호까지 같이 써주시면 돼요. 얘도 공간 좀 남겨놓고 마이너스 A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4A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다가 부호를 무조건 붙여줘야 돼. 그냥 나오는 법은 없어요. 꼭 괄호 뭔가 하나를 붙여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얘는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붙여주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붙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붙이세요. 마이너스 또 주렁주렁 붙여도 돼요. 여기도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크게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색깔로 구분을 지었잖아요. 이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신경 안 쓰고 그냥 합치기만 하면 돼요. 이거 결과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A죠. 그쵸? 앞에 게 마이너스 A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해놓고 나서 정리해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A죠. 이거는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A라고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냥 값 마이너스 4A라고 쓰면 돼요. 왜는 없어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마스터 공식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다 대입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예외가 없어요. 이 공식에는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옆에 6번도 할 수 있어요. 어렵긴 한데요.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B는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거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문제 써보시면 루트 괄호 없으면 괄호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죠? 뭐 괄호 씌우고 루트 제곱 하나 그냥 하나 똑같잖아요. 해봅시다. 얘도 네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예요. B는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괄호 안의 상태가 그냥 음수죠. 마이너스 A도 음수죠. 마이너스 B도 양수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해놓고 나서 원래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괄호 째로 그냥 괄호 같이 그냥 째로 나오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플러스 써준 것들 여기 마이너스를 써준 것들 갖다가 주렁주렁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이거랑 별개로 같이 또 주렁주렁 갖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A잖아요. 그쵸? 플러스 A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냥 마이너스 B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거 결과적으로 뭐예요? 뿔마마네. 플러스죠? 플러스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뿔뿔마 마이너스 B죠 그냥.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2A 마이너스 2B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은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 다음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좀 이제 진도 나가는데 조금 이제 힘드니까 좀 그 외로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2번 정도 시간 드렸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 밑에 7번까지만 제가 해보고요. 8번은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이거. 이렇게 그림같이 있어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써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x-2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딱 그것만 구별할 수만 있으면은 범위는 뭐 지 맘대로 줘도 상관없어요. 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0처럼 봐보면요. 0-2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바로 안에 상태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니까 얘도 마이너스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잡하게 생겨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째로 나와야 되는 건 똑같아요. 얘도 x-2라고 나와야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라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도 플러스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원래 있던 대로. 그럼 이거 이제 정리만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서요. 정리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없어지고 그냥 4만 남겠죠. 2 플러스 2 까지이고 그 뒤에 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8번은요. 뒤에 곱하기 뭐예요? 몰라요. 해봐야 돼요.
얼마 나왔어요? 여기 어휴. 뒤에 8번 그지 같아 보이니까 16쪽에 8번은 좀 미리 해볼까요? 같이. 지워도 되나요 이거? 지울게요. 네. 다른 번 가가지고 막 그때 막 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쓰요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그 방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 선생님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8번에 좀 어렵게 줬어요. 그쵸? 아니 무조건 A가 0보다 큰지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려준다면서요 라고 했죠. 어렵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밑에는 쳐다도 보지 말고 A랑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앞으로 곱하기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 곱한다는 게 꽤 많은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힌트로서는. 그래서 곱하는 걸 봤을 때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대요. 그럼 무조건 둘이 어때요?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B가 더 크대 숫자가. 그럼 뭐예요 무조건? A가 0보다? 오케이. 작다라는 거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폐기해도 돼요 얘는. 이것보다 얘가 더 훨씬 훌륭한 그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폐기해도 돼요. 버려도 돼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단계 하나가 더 늘어났죠.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보니까 A는 음수고 B는 양수다라고 줬어요. 자 그 상태로 루트 A-B의 제곱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자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이제 똑같습니다. A-B 양수예요 음수예요 라고 결정을 해보시면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진짜로? A-B 그냥 뭐 A-1이라고 해보고 B1이라고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빼기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 그냥 숫자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안에서 해결되는 수준일 겁니다. 보통. 얘가 마이너스겠죠?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2A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겠죠. 얘도 플러스겠죠. 끝났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다,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틀렸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되니까. 제곱 루트 날라가요. 괜찮아요. 날라가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A-B입니다. 여기도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2A로요. 여기도 날라가요. 3B로요. 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앞에 붙여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뭔가 하나가 붙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도 마이너스 3B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법만 외워두면 뇌를 빼고 풀어도 돼요. 어떻게 해야 양수가 될까? 이런 그지 같은 고민은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돼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만 써주세요. 어디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요.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왜 그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4x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4x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괄호를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얘를 이렇게 봐야 돼요. 2x를 제곱을 해야 4x 제곱이 되잖아요. 안에를 전체를 다 제곱을 해야지만 4x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들을 계속 봐보시면 어떠냐면 괄호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괄호가 안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괄호를 여러분들이 씌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x 제곱은 뭐의 제곱이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x의 제곱이 4x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를 좀 씌워주는 걸 주의를 해야 돼요. 내지는 a가 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9a 제곱이다라고 써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9a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3a의 제곱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a라고 나가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거 헷갈리면 근데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은. 뭐 조금 틀리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잘해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루트 2x의 제곱이다라고 바꿔놓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제곱 루트 날라가서 이게 2x인데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x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얘도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 양수네요. 그러니까 제곱 루트 날라가서 3a인데 앞에 플러스가 붙어야 돼서 그래서 그냥 3a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는 이거 라스트로 하나만 더 주의해 주시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틀릴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마스터 하시면. 다행이라고 하면 여기 본교재에는 없네요. 근데 혹시 모르죠? 저 워크북에는 있을지도. 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이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유리수, 무리수 용어만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이제? 네. 그 숙제만 좀 써줄까? 이거 16번은 8번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오답 노트만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16쪽에 8번. 방금 한 거. 선생님 다음 숙제 뭐예요? 똑같이. 그 교재 있잖아, 똑같이. 몇 쪽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1쪽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그냥 같이 해, 그러면. 그리고 교재 사오면 돼요. 어머니한테 선생님 말씀드렸거든요. 교재랑 같은 책 사오면. 이게 그 알아둬야 될 게 개념이 있고요. 개념 연산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두 종류거든요. 개념과 똑같은 거 써요? 네네네. 똑같은 책 쓸 거예요. 개념이라고 써있는 거 사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번에 숙제가 뭐라고요? 11쪽부터 틀렸던 거 있죠? 그냥 다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11쪽부터 16쪽까지 풀어보시고요. 무리수랑 실수 얘기는 못하겠네요. 그거 할 거예요. 제가 7쪽까지 하라 그러면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6쪽까지만 하세요.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그거 안 하는 사자. 그냥 공유제만 해주세요. 저분은 어차피 다시 할 거라서. 네. 그건 해와야 돼? 꼭? 약속이야? 네? 저 그럼 다음에 몇 시에 와요? 뭐 어떻게 똑같이 온다. 똑같이 와. 일본에. 똑같이 들어. 같이. 이거는 그때 해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 시험지 오답 해오세요. 숙제예요 그거는. 원래 수험지 오답. 다음 시간에 체크할게요. 시험지 오답 다음 시간에 체크. 얘는요. 좀 해와요. 하나만 해와. 이번에는 책에 있는 거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곱 루트 문제 낼 건데 요거는 안 낼게요. 제가 괄호까지 묶게끔은 안 하고 그냥 그 기본적으로 괄호로 쳐져 있는 것만 내겠습니다. 낼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끄자. 진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지.